열린 시장 작전 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과 함께 작전 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박준영 운용역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지수는 파란불을 좀 많이 켜고 있는데, 네, 어떤 작전명 가져오셨나요? 네, 뭐 시작할 때가 됐죠. 그래서 오늘 시장 작전명은 주식시장 급하게 가지 않는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급하게 가지 않는다. 네. 저 어떤 의미인지 좀 작전명 선정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의 어떤 경계감 쪽 단기간의 시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2030에서 2050포인트대가 상당히 저항권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권에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시장 자체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도 랠리가 빠르게 진행이 좀 됐습니다. 이게 다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발표 영향도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2030 기준으로 본다면 경기선이 지나가는 선입니다. 120동 평균선이. 그래서 2030 이상에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금리 인상 지연 이상의 어떤 안도 랠리 이상의 어떤 상승할 수 있는, 즉 경기 모멘텀이 닿더라든가 국내 기업으로 본다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뒷받침돼야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급하게 가지 않는다로 오늘의 작전명으로 잡아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급하게 가지 않기 위해서 좀 봐야 되는 것들, 체크 포인트들 미션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은 기술적 지표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지수 유치를 좀 점검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 3대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적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FOMC 확인해야 되고, 또 중국 5중 전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다 한다면, 미국의 예산안 만기가 또 연장 부분도 또 11월 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할 그런 심리적인 그런 부담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시장 상황이 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 자체는 그런 어떤 가지고 본다 한다면 전략 자체는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와 종목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관점에서 세 가지 잡아봤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코스피 2050포인트, 코스닥 700포인트 물량 저항권 진입, 바로 그 위치를 좀 보신다라는 그 말씀이신데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죠. 제가 한번 차트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의 물량 포인트, 물량 지수대 차트를 본다 한다면 파란색의 띠가 나와 있는 게 그 물량 집중권입니다. 올해 1월 달부터 2015년도에 또 차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지금 물량 띠에 집중되어 있는 게가 보면 2050입니다. 즉 2050에 전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전후해서 올해 전체 거래량의 약 18.8% 정도가 여기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2030포인트대가 경기선이 지나는 선이기 때문에 경기선의 자체는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라든가 실적이 증가가 돼야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랬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좀 더 3대 이벤트라든가 그런 불확실성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이 좀 돼야지 돌파하지 않겠는가, 그랬던 관점에서 또 단기적으로 보면 또 이격도 기준에서 본다 한다면 아래에 있는 보면 이격도가 지금 102 정도까지 21 정도 이격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과열 정도는 아니지만은 올해 104 이상에서는 어김없이 조정이 나왔다는 관점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빠르게 올라간다 한다면 단기 어떤 이격이 벌어진다는 관점에서 그 부분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전반적으로 지금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도 695에서 705포인트 사이에 보게 되면 거의 집중적으로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물량 저항권에 진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쉬어간 이후에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부각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 단계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전개되지 않느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3대 이벤트 확인 심리라고 주셨는데요. 예, 일단 3대 이벤트는 가장 중요한 국내적으로 본다 한다면 실적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적으로 본다 한다면 FOMC에 대한 10월 금리 인상은 거의 저도 개인적으로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지만, 또 약간의 그래도 연준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견도 들어봐야 될 부분. 지수가 낮은 상태라 한다는 큰 영향이 있겠지만, 미국 시장도 지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또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그래도 이벤트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수의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개자 5중 전에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허재성 그런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그 지급 준비라든가 기준금리라든가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또 수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또 위안화 평가 절하가 나올 가능성, 악재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기준금리라든가 지급준비율 이란 부분 자체는 허재지만은 작년 11월 달부터 5차례 걸쳐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양치를 세워왔지만 네. 별로 주식시장에 효과가 없었다는 관점에서 그렇던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해야지 방향이 잡히지 않겠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실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또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이 네. 발표가 됐고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어닝 쇼크 시즌의 실적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대체로 삼성전자하고 LG화학의 실적이 양호하게 전개됐지만 그 이후로 발표되는 국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었는데 올해 3분기 단기 순이익 추정 실적이 약 30조 원 정도가 좀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 28조 정도가 좀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지금 당장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서 1조 5천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고요. 여기다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도 한 1조 원 정도 추가적인 손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올해 3분기에 예상하고 있는 단기 순이익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28조 원 정도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3분기 때 28조 원에서 30조 원 이익을 기준으로 본다면 88조 원 정도 이익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PER이 10.9배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주가 자체는 많이 올라왔다는 관점에서 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 자체가 해소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가 업종 순환 매화 종목별 차별화인데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시장 자체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재 주도주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도 어디 한쪽도 코스닥 정도 충분히 기간이라도 가격 조정을 좀 받았고 코스피 시장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간에도 순환 어떤 흐름이 전개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수출주라도 내수주도 어느 한쪽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특별하게 아주 실적 자체가 뛰어나게 증가되는 업종이 없고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들 이미 주가가 한 단계 올라왔고 또 반면에 또 불확실한 업종들 같은 게 충분히 좀 조정을 좀 받았다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산무장세다. 주도주도 없고 수급의 모멘텀도 강하지 않고 강하지 않는 그런 산무장세라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기간 조정 국면에서 짧은 순환매 관점 이후에 기간 조정 이후에 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겠나 봐야 될까. 그렇지만 그래도 당기적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이 강한 하학 업종이라든가 이들 관련 건자재라든가 일부 관련 업종 중심으로 해서 접근해야 될 것. 실적이 안 좋은 업종들은 짧은 순환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네, 자 그러면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전략이 중요하죠. 레이더망에 걸리는 그 종목들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다 부합하는 그 종목군들일 텐데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쉬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정권에서 좀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격적인 매매는 다음 주 정도 어떤 3대 이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이후에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도 매매를 한다면 일단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 업종과 관련된 종목 쪽에서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섹터별보다는 종목별 움직임이 좀 강한데 그래도 하학업종 자체가 여전히 괜찮다는 관점에서 최근에 주가가 못 올라간 대한유화라든가 효성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건설업종 자체는 삼성 엔지니어링 열작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외 건설 부문 쪽으로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건자재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LG 하우시스가 실제 괜찮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일 백산 같은 관련 종목들 강하게 움직임 전개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건자재 업종 자체는 실적이 좀 나쁘지 않을 거란 전망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최근에 OLED 장비 종목이 삼성전자가 OLED 디스플레이 부분 쪽에서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다는 관점에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이들 쪽에서 관심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책 쪽에는 또 모멘텀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이번에 5중 전해 쪽에서 여러 가지 향후했던 5년 이후에 2016년과 2020년도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방향에서 논의가 좀 될 것 같은데 주요 이슈가 환경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 관련 부분이 이슈가 좀 되고 있지만은 환경 관련 쪽에 KC그룹 홀딩스라든가 관련 종목 쪽에 좀 미리 선침의 관점에서 관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지금 박스권이고 급하게 가지 않는 그러다 제한적인 박스권 국면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표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방어적인 관점에서 저 PBR 종목 중에서 올해 배당 수익률이 3%가 넘어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PBR이라는 건 자체는 주가가 어느 정도 아주 악재가 노출되지 않은 충분히 하방이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대체적으로 PBR이 0.4배에서 5배 되는 종목 중에서 배당 수익이 3% 넘어간 주식들이 포스코라든가 LS라든가 두산중공업, 세아베스틸, 대하신증권, 기업은행, 지역난방공사, 한국각수공사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3% 이상의 또 배당 수익률을 해준다는 가능성이 많다는 관점에서 제 PBR 종목 중에서 배당 수익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영 운용력과 함께 작전 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끝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증시 타파 시간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드리는데요.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 이용하셔서 지금 전화 주시면 12시에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